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자, 밤사이 들어온 주요 국제뉴스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로 연결합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이 미국 당국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외국인 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하던데요. 이 소식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미국 대학들이 가을 학사 과정 일부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밝히고 있는데요. 예. 실제로 하버드대는 전 강의 온라인 수업을 확정을 했고 프린스턴대도 대부분의 수업을 온라인으로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 현지 시각으로 6일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이 가을 학기에 온라인으로만 수업하는 학교에 다니는 외국인 학생은 미국을 떠나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건데요. 그러면서 전체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학교에 등록한 학생들에게 이 앞으로 비자가 발급되지 않고 미국 입국도 허락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미 미국에 입국해 있는 학생들의 경우도 온라인 수업만 듣는 경우 학생 비자 F1과 직업교육 비자 M1을 취소하고 이 합법적인 체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출석 교육을 하는 학교로 전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현재 미국 내 외국인 유학생은 고등교육 인구의 5.5%인 110만 명으로 집계가 되는데 자신이 다니는 학교가 온라인 강의로 바뀔 경우 대다수 학생들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수업을 받는 방식을 택해야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런 조치는 지난달 외국인 노동자들의 취업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의 연결선상에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예, 그렇군요. 자, 다음은 이 중국의 흑사병 소식입니다. 과거 14세기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사망하게 하기도 한 굉장히 무서운 전염병인데 최근에 중국 내이몽고에서 이 흑사병, 그러니까 패스트가 다시 발생해서 논란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1월 이 시간에 이 흑사병 발생 풍토 지역인 내이몽구 자치구 거주자 2명이 베이징 여행 중에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라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이때 이 내이몽구 지역에서는 대대적인 쥐벼룩 박멸 작업을 실시를 했는데 그런데 지난 5일 내이몽구 바옌나월시에서 목축민 1명이 림프절 흑사병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치료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6일에는 이 내이몽구 북서쪽에 위치한 몽골 바잉을기 지역에서 개가 물고 온 마멋과 접촉한 흑사병 의심 환자 1명이 추가로 나온 상태인데요. 이 흑사병 패스트는 쥐벼룩에 감염된 들쥐라든지 토끼 등 야생 설치류의 체액이나 혈액에 접촉하거나 벼룩에 물리면 전염이 되고 또 사람 간에도 이 폐흑사병 환자가 기침을 할 때 나오는 작은 침방울, 비말 등을 통해서 전염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틀 이내에 항생제를 투여받는 등 조기 치료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사망률이 100%에 가깝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 중국에서 흑사병은 코로나19보다 한 단계 높은 1급 국가 전염병입니다. 따라서 중국 방역 당국은 흑사병 발생 지역에 경보 2단계인 비교적 심각을 발령한 상태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 발생하지 않는 전염병이긴 합니다만 다른 나라를 여행하실 경우라면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자, 이번에는 프랑스 소식입니다. 대학 등록금을 15배나 인상을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2018년 11월에 프랑스 정부가 국립대의 재정 부담 완화와 교육의 질 향상을 명분으로 유럽연합 회원국 이외 국가 출신의 외국인 유학생들의 등록금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 당시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외국 유학생들이 프랑스에서 세금을 내는 부모의 자식인 빈곤한 학생들과 같은 비용을 내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에 프랑스 내 최대 규모의 대학생 단체인 프랑스 대학생 전국연합이 이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행정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에 이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인상 결정은 헌법이 정한 무상교육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결을 했는데요. 하지만 지난 1일에 프랑스 최고 행정법원인 콩세유 대타는 무상교육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정반대의 판결을 내린 겁니다. 네. 우리나라와 달리 헌법재판소가 최상위
그 상급 헌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프랑스에서는 앞으로 등록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네. 사실 현재 프랑스 국립대 등록금은 학부 과정은 연간 170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23만 원, 그리고 석사는 240유로, 약 32만 원, 박사는 약 51만 원인데요. 이 사실 등록금도 좀 저렴하고 자국 학생이나 외국인 학생에게 동등하게 주거 보조금이라든지 장학금을 주는 이점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프랑스로의 유학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인상하게 되면 이 등록금이 학부의 경우에는 약 373만 원, 대학원은 508만 원으로 무려 15배 넘게 오르게 됩니다. 이미 지난해 10월 기준 프랑스 국립대 75곳 가운데 7곳이 외국인 유학생에게 인상된 등록금을 부과한 상태여서 이 나머지 국립대들 역시 줄줄이 인상할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이렇게 되면 프랑스 유학의 이점이 어느 정도는 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학생들 변동이 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브라질 아마존 관련 소식입니다. 여전히 파괴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네, 이 시간에 여러 번 지구에 헛바인 아마존 산림 파괴가 심각하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예. 그러니까 방식이 이제 주로 나무를 베어낸 뒤에 경작지나 목표지를 만들기 위해서 불을 지릅니다. 그래서 그곳에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종들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이 산불로 인한 연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는다거나 또 무분별한 경작으로 인근 강들 역시 오염되는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요. 네. 최근 브라질 국립우주연구소가 지난달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발생한 산불이 2,248건으로 지난해 6월보다 20% 정도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은 브라질,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가이아나, 페루, 수리남, 베네수엘라 등 이 남미 8개 국가에 걸쳐 있으면서 전체 넓이가 750만 제곱킬로미터인데요. 이게 우리나라 전체 크기니까 한반도 전체의 34배에 해당을 하는 크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 중에서 60%가 브라질에 속해 있습니다. 이 개발과 성장을 앞세운 자이르 보소나루 대통령이 집권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불에 탄 아마존 우림은 5,500제곱킬로미터라고 하는데요. 서울 면적의 9배가 넘습니다. 이 보소나루 대통령은 아마존을 그대로 보존하라는 국제사회의 요구가 브라질의 발전을 막으려는 음모라고 주장하면서 개발을 막는 보호지역을 더 이상 추가 지정하지 않는 대신 농업 분야에서 경작하고 개발할 것을 계속해서 허가하고 있는데요. 한편 EU는 이 FTA 체결 조건으로 브라질이 2030년까지 아마존 열대우림을 파괴하는 불법 벌채를 완전히 종식하라는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지금 보소나루 정부는 전혀 이 협약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참 이렇게 보소나루 대통령 국제화도 지금 아마존뿐만 아니라 사사건건 많이 부딪히고 있는데 교육장관 임명에도 지금 난항을 겪고 있다고요.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네, 집권 후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이 기간 동안 무려 3명의 교육장관이 낙마하는 전무후무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소나루 대통령이 어떤 사람에게 장관직을 제의를 했는데 그 사람이 공개적으로 거절 의사를 밝힌 겁니다. 네. 이 주인공은 남부 파라나주 정부의 헤나투 페드레우 교육국장인데요. 이 사람은 지난 2007년 코끼리 들고 가기, 브라질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로 만드는 방법에서 교육 정책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비판한 인물입니다. 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지난 2일 밤 보우소나루 대통령으로부터 교육부 장관을 맡아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이 대통령의 제의를 영광스럽게 생각하지만 파라나주에서 9만 명의 교육 전문가들과 함께 진행해온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면서 공개적으로 거절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네. 이 사실 보소나루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 극우 세력들과 복음주의 개신교 인사들은 페데르 국장이 보수적인 교육 이념을 실천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면서 반대를 해왔는데요. 따라서 이 페데르 국장이 아마도 이에 대해서 선수를 친 게 아니겠느냐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브라질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